지금은 새벽 3시 25분입니다. 3시 25분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깨어있는 이유는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완벽한 퇴사는 아니고 그 회사에서 조금 양해를 구해주셔서 일단 휴직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휴직 처리가 되었냐면 2년 4개월 동안 제가 이 교육 플랫폼, 인터넷 강의 회사 교육 플랫폼에서 광고를 만들고 그리고 또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해왔어요. 그 업무가 사실은 누구나 모두가 그렇겠습니다만 딱히 그 일을 꼭 하고 싶어서 이 회사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고, 저는 원래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왔고, SF 장르의 소설을 쓰는 일을 그때 당시에 한 2년 전에는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달려보다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 나이가 이제 한 30인데 당시 28쯤 됐을 때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글을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학교와 학과에 들어온 것도 있고,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 정말 죽을 만큼 노력을 다해서 글을 썼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그리고 회피한 것도 있습니다. 대기업을 들어간다거나 뭔가 기업에 들어가서 회사원으로 일한다는 것 자체를 애초에 선택지에 두지 않았어요. 왜? 무서웠어. 무서웠어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좀 무서웠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하는 애는 아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조용하고 또 얌전하고 또 백일장 같은 거 나가면 상을 타오고 하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문제인 게, 조금 이런 예체능 계열이죠. 글을 쓰는 것도 저는 예술의 한 장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은 어쩐지 피아노를 잘 쓴다거나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노래를 잘 한다거나 라는 것과는 별개로 글을 조금 잘 쓴다라는 게 크게 그렇게 예체능 쪽이라고 당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생각이 잘 안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학자가 될 것이다. 글을 잘 쓰니 당연히 국어 점수도 높아야 될 거고, 국어 점수가 높아서 어떤 문제를 이해하는 해결 능력이 뛰어나면 수학도 잘할 것이고, 언어를 잘하니까 외국어도 잘하지 않을까? 그럼 너는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적은, 그런 의미를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적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 해야만 한다. 그 압박감 속에. 근데 제가 잘 못했어요, 공부를. 공부를 잘한다는 것 자체가 대체 어느 정도의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한테는 반 1등, 전교 1등, 혹은 기준들이 각각 있을 텐데, 아마 저희 부모님은 1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좀 더 말씀을 해주시고, 아이의 학교 생활에 관심이 있다 보니 학교에도 자주 가시고, 근데 제가 기대에 부응을 많이 못 해드렸죠. 때문에 항상 부채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질문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왜냐, 그래 버리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학교는 모르는 걸 질문하고 공부하러 가는 곳인데 이미 다 알고 있어야만 한다 라는 느낌이 컸어요.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반항심도 생기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생각이 들고. 근데 당시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분위기는 그런 질문할 시간에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라 였고,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의 저의를 좀 의심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냥 반항하고 싶으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좀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져와라 라는 식으로 좀 건방지게 보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건방진 행위구나.
그러니까 닥치고 일단은 해야 되겠다. 그 12년 동안의 그 공부가 끝나고 나서는 그게 잘 끝났을 때에는 어떤 핑크빛,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이제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좋은 학교에 가면은 뭐 여자친구도 사귈 수 있을 거고, 뭐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거, 게임, 뭐 운동, 이것저것 재밌는 거, 글 쓰는 거. 저는 특히 글 쓰는 게 미끼였어요. 대학교 가서 좋은 대학교에 가면 네가 뭘 하든 네 글 한 번 더 봐주려고 할 거다. 좀 웃긴 얘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수능을 망하고, 집안이 그래도 저를 서포트해 줄 만한 돈이 있었던 터라 부모님의 열정도 있었고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할 때까지 4년에서 한 6년 사이의 기간 동안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하려고 했어요. 이제 글 써도 된다. 근데 이제 부모님도 이제 그걸 아셨는지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뭐 취업을 어디로 해라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취업을 해야만 하더라고요. 치열하게 글을 쓰지 않았던 제 탓도 있지만, 근데 제가 글을 잘 쓰고 뭐 말도 좀 하고 하니까 부모님께서는 뭔가 방송 PD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저한테 제안을 주셨어요. 당시에 저는 아무런 준비도 안 했거든요. 정말 글만 썼거든요. 글만 쓰고 소설만 읽고 그랬는데, 돈에 대한 좀 뭔가 갈급함 같은 것도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충분한 돈이 좀 필요하겠구나. 근데 저는 인정 욕구도 커요. 왜냐, 한 번도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그 보편적인 가치인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재수를 시작하면서 그런 인정 욕구가 완전 박살이 났기 때문에, 재수해서 성공을 했을 때도 딱히 그 인정 욕구가 채워지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한 번에 채웠어야 될 거를 월에 뭐 몇백씩 학원비 들여가면서 달성한 게 이거니까 잘해도 잘한 게 아니다, 본전치기였죠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부모님은 기뻐해 주셨지만 스스로 좀 그런 강한 부채감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게 뭐 몸뚱이랑 글 쓰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런 특성밖에 없다 보니까 그동안 알바를 막 했죠. 뭐 택배 상하차 알바 같은 것도 하면서 돈을 좀 모아서 그냥 영상이라는 거 좀 배워볼까? PD가 된다는 것은 좀 영상 편집기를 좀 만드는 일이니까, 물론 나중에 알게 된 건 기획이 더 중요하긴 했지만, 근데 또 그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또 경쟁과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무언가의 그 자격증들의 러쉬들, 그런 줄줄이 소시지처럼 달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시장에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경쟁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보다 어떤 게임을 잘하거나 운동을 잘해도 저 사람을 도발하고 싶지도 않고, 저 사람 앞에서 내가 뭘 잘한다는 걸 사실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만족하면 된다라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근데 뭐 사실 우리 사회가 그걸 용납하지는 않는 것 같아. 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경쟁이라는 걸. 그래도 그 전선에 뛰어들었죠. 부모님의 좀 마지막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분노가 아니라 동정과 연민으로 좀 바뀐 것도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이 원하는 걸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바보 같은 생각이죠. 내 인생은 내 거고 그분들이 내 인생을 탄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의 담보를 그분들한테 맡긴 건 아니니까.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돈을 버는 게 어렵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아이를 낳거나 하는 때 어머니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고 아버지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알고 난 그때부터, 그게 뭐 우리들 말로는 철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족쇄가 생기더라고. 하고 싶은 걸 좀 마음껏 할 수 없는 시대, 내가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바로 철이 든다. 많은 걸 포기하게 된다. 그제서야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뭐 내가 PD가 된다는 게 나를 희생하는 건가? 라고 누군가 듣는다면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거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희생하는 거였고, 방송국 공채 PD 준비를 했지만 최종까지는 갔습니다. 뭐 MBC도 그렇고, 뭐 CJ는 중간까지 가고, 뭐 JTBC도 중간까지 가고 막 이러면서 다 1년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어요. 다 생각해보면은 1년 안에 그 정도 했으면 1년 더 해서 좀 더
해봐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거야. 방송국에서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방송국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잘 안 되는 배에 내가 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나는 내 조각배 하나만 있으면 만족하는 사람인데 굳이 큰 배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수단일 뿐이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벌고, 적어도 좀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좀 길이 맞으면서 돈을 벌면 좋으니까.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차 알바 같은 거를 하면서 메모장으로 글을 썼어요. 그리고서 공모전에 들어갔는데 그게 당선이 돼서 제 이름을 달고 나온 소책자가 하나 있거든요. 상하차 알바는 무조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은 했던 일이고, 거기에 뭐 어떤 신념이나 가치 같은 걸 포함하진 않았어요. 이 회사도 그 일환으로 사실은 들어온 거였습니다. 영상 편집 기술을 가진 분들이 뭐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양성이 되다 보니까 짜요. 시장에서 돈을 얼마 못 받습니다. 저는 MBC 외주 제작사에서도 약 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PD도 달아보고 했는데, 물론 뭐 거대한 프로그램의 PD를 단 건 아닙니다. 그냥 아침 방송 10분짜리 꼭지 많은 거, 그런 거에 PD로, 그것도 땜빵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정 받아서 들어간 게 아니고 인력이 없어서 그냥 PD 이름을 그냥 그때 한 번에 텔로브로 잠깐 나왔던 건데, 그걸 우쭐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근데 MBC에서 방송 하나를 말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저는 근데 그 6개월 동안 180만 원인가 190만 원 받으면서 일했거든요. 밤낮 없었어요. MBC에 들어간다는 특권이 있었죠. 그 출입증도 나오고. 근데 뭐 그래봤자 저는 외주니까 밤새 일하고, 선배들 뭐 먹고 싶은지 봐가지고 버거킹에서 혹은 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에서 사오고,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나는 그냥 오픈 날인데 PD가 부르면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술 먹다가 불려나간 적도 많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해서도 180인, 그러니까 하한선이 그려진 거죠. 이런 일을 하면서 보람찬 일이고 좋은 일이었지만, 나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고작 받는 게 200만 원도 안 된다면 나는 그건 좀 큰 박탈감을 느끼겠다. 그래서 6개월간 일하던 걸 청산을 하고서 생각을 딱 해봐서 잡코리아에, 저는 원티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주는 월급이 한 230이었대요. 230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많이 받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190 받던 앤데. 그래서 들어간 게 여기였습니다. 들어가서 광고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인터넷 강의 광고죠. 이거 듣고 뭐 얼마의 돈을 벌었다, 뭐 이거 듣고 뭐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로서 풀어주는 일을 했는데, 엄청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있긴 하더라고요. 거짓말로 광고를 만들었더라면 아마 진지게 뛰쳐나왔을 텐데, 제가 촬영도 하고 편집을 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물어봤거든요. 선생님들한테도, 선생님을 통해 변하신 분들이 와서 저와 촬영을 할 때도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저희는 대본 없이 질문을 하거든요. 진짜냐?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근데 광고에 꼭 쓰여야만 하는 말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당신의 에너지와 당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못 만들면 내 탓, 잘 되면 당신의 스토리 탓이다. 이러면서 좀 편안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저것 한번 들어보니 정말이었어. 그냥 설령 정말 좋지 않은 걸 가르쳐 준다고 쳐봐. 근데 나는 그 가르침을 받고 되게 인생이 변했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난 그렇게 됐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야. 를 짜깁기를 해서 정말 들으면 될 것 같이 만들었죠. 웅장한 음악도 깔고. 그런 일을 2년 4개월 해왔습니다. 빠르게 연봉 협상도 했어요. 진짜 들어온 지 2, 3개월 만에 제가 좀 매출을 많이 올렸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될지. 방송국에서도 그렇게 제가 잘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아니었고. 근데 이제 광고판이 재밌는 게, 광고를 통한 유입이 보이고 유입을 통한 매출 로스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 와, 내가 만든 걸로 이렇게까지 성과가 생긴다고? 물론 전부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분이 있었고, 근데 촬영하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피사체가 좋으면 뭐 더 잘 되듯이.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가공하느냐, 또 내 능력이 있는 거긴 하니까 저는 그거는 인정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처음으로 너 잘하는구나, 너가 잘하는데 내가 거기에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우리 연봉 협상으로 할게, 이게 된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정 욕구를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만큼 받아본 적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 연봉 협상이 너무 주요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봉 협상을 2년 동안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한 제가 7천 정도 받았어요. 너무 놀라웠죠. 진짜 딱 2년 전까지만 해도 알바해서 200 벌거나 190도 못 버는 애였고, 좀 더 뒤로 가면은 공채를 떨어져서 좌절했던 애였고, 조금 더 뒤로 가보면 그냥 글만 쓰고 싶었던 애였고, 이런 것들이 왔는데 왜 퇴사를 해야 되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의 규모가 조금 작아요. 작다 보니까 한 명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곳인데, 일당백을 해야 되는 곳인데, 제가 아무래도 연봉 협상도 많이 하고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선생님들이랑 기분 나쁘지 않게 소통을 하는 능력이 있었고, 인터넷 강사분들과 우리 측 사측과 저기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조율을 좀 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되다 보니 그런 게 좀 인정도 받은 거였는데, 업무가 쌓여요. 카톡방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잘 팔리는 선생님도 있고 안 팔리는 선생님도 있잖아. 안 팔리는 분들에 대한 미안함도 너무 크고, 잘 팔리더라도 광고는 약간 그 물풍선으로 영원히 차지 않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듯한 느낌인데, 호스라도 있으면 좋아요. 근데 호스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물을 길어와야 돼.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채워야 되는 항아리가 10개, 20개, 100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터지는 거죠. 동료가 없냐? 있죠. 있는데 그들은 그들만의 항아리 채우는 데에도 바빠.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받으니 내가 채워야 되는 항아리의 할당량도 커졌어. 근데 사실은 회사가 어떤 할당량을 정해준 건 아니에요. 너는 연봉 한 7천 받으니까 너는 한 2, 3억은 해줘야 돼. 이런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긴 한데, 제가 그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인정욕구, 혹은 나를 믿고 들어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광고를 잘 못 만들었을 때, 원래는 정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는 상세 페이지까지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만들면 한 달 정도 걸려요. 하나 좀 진짜 진득하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만들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됐어. 더 빨리 해야 됐어. 3주에 한 개, 2주에 한 개, 뭐 영상은 일주일에 한 번. 촬영 그날 했으면 그날 주말에는 나와야 돼. 몰라요. 그게 누가 정해준 게 아니었어. 근데 계속 나한테 그게 압박이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황 증세도 오고, 메스꺼워. 갑자기 사람들이 있는데 막 너무 화가 나고 무서워. 근데 이제 부모님은 지금 경제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 꾸역꾸역 더 일을 한 거죠. 올해는 한 연봉 1억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마무리가 되고, 특히나 최근에는 뭐 여러 인터넷 강사들의 뭐 경력이 허위라던가, 혹은 뭐 상세 페이지에 허위로 기재된 게 있다던가 하는 것들이 이제 민간 유튜버분들이 이게 잘 짚어주시면서 저는 시장이 더 건강해지는 거라고 느껴서 좋았고, 오히려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선생님들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 역풍 같은 게 좋았는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매출이 쭉쭉 떨어지죠. 제가 담당한 선생님들이 여전히 매출이 그래도 나오긴 하지만 한창 때보다는 안 나왔다. 잘 나올 때는 하루에 막 진짜 1억 넘게 매출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반토막이야. 한 5천 정도? 거기 환불값은 계산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팀의 팀장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팀장으로서 일하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회사가 망할까봐. 나를 처음으로 인정해준 이 회사가 망할까봐. 동시에 나를 믿고 따라와주는 이 많은, 너무 사랑하는 제 유튜브에도 계속 나오는 팀원들한테 도움이 안 될까봐, 힘이 안 될까봐, 무력할까봐. 아무도 나한테 짊어진 멍해가 아니야. 근데 저는 그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내가 퇴사하면 우리 부모님은, 그리고 저는 여기 퇴사하기 전에 2년 동안 일하면서 컴퓨터도 사고, 지금 찍고 있는 스마트폰도 사고, 지금 제가 이거 파나소닉 GH6 샀거든요. 산지 한 6, 7개월 됐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가끔 일할 때도 썼고, 이 카메라도 한 300 정도 하거든요. 렌즈 값 별도로 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내가 못 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었고. 근데 사람은 계속 망가져.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밉게 말해.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구들, 멀어진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저는 왜 주말에도 일했거든요. 그냥 일이 365일 24시간 내내 그냥 그렇게 하면 인정받았으니까.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뭐지? 그리고 이 아픔과 힘듦을 에서 벗어나려면 어떡하지? 나는 극복이라는 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이건 극복의 문제가 아니었어.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했어. 근데 내 나이가 30이야. 어떻게 해야 돼? 닥치고 다녀야 돼? 그래서 나간다 했죠. 근데 저희 뭐 인사팀, 저랑 같은 컨텐츠팀 다른 리더분 퇴사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래, 뭐 힘들었겠구나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근데 우리 대표님이 저를 보고 너 진짜
일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이 안에 이야기가 있으니까 라고 매크로처럼 대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고, 근데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만으로 이 일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모르겠어.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 예전부터 그게 꿈이었어. 그때는 좋아하는 게 글이었어. 지금은 글이 아니에요. 글은 못 쓰겠어요, 아직. 글의 무게가 좀 더 나한테 너무 더 크게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글은 못 쓰겠어. 그럼 뭐야?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몰라, 일단 지금 너무 쉬고 싶어. 그래서 쉬고 싶다고 했어요. 퇴사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지금 너가 너무 힘들어진 거다. 너무 업무가 과중했던 거라서 쉬면서 왜 일을 하는지, 정말 네가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그 0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걸 좀 더 생각해보면 어때? 라고 말씀을 해주시길래 저는 말했죠. 이미 이렇게 기력이 빠지고 저는 솔직히 광고를 만드는 창의성 같은 것도 다 빠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애 휴직 처리해놓고 있으시는 것보다 그냥 빨리 새로운 분 뽑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 정도 말미가 있다면 인수인계 같은 거 다 해드릴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저는 한 달 정도일 줄 알았어요, 쉬고 오라는 게. 근데 아니 6개월에서 1년 넘게는 쉬다 와 이러시더라고요. 휴직을 한다는 게 뭐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뭐 그 안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 못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나를 아직 믿어주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스타트업은 그렇잖아요. 일당백일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빠진다고 했을 때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각오로 들어간 것도 있어요. 넌 책임감 없다. 한 팀의 리더로 뽑아놨는데 네가 그렇게 혼자 꽁무니 빼는 거냐. 근데 그런 말을 해도 마음은 쓰라리겠고 약간의 배신감도 들겠지만은 뭐 그런 말을 들을 각오도 했죠. 그분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최근에는 신사업을 좀 하면서 다른 데로 좀 신경 쓸 것도 많아서 내가 좀 매출을 좀 방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런 애가 나간다니. 내가 너 연봉 협상도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부딪히고 만나가면서 하겠다. 근데 아마 퇴사할 것 같아. 다시 거기로 못 돌아갈 것 같아.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 딱 퇴사한 지. 너무 행복해. 아직 불안감이 올라올 시기는 아니야. 일주일 됐으니까 좀 더 해봐야지. 뭐 좀 더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좀 더 해봐야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왜 이때까지 깨 있느냐, 두 번째, 이제 4시에 챔피언스 리그를 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는 건 내가 잘하진 못해. 우리 회사에 플라이라고 축구 잘하는 팀원이 있는데 그분한테 좀 배워가면서 요즘도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안 찬 지 좀 됐는데, 아스날을 팬이에요. 제가 민헨이랑 오늘 붙죠. 김민재 선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스날 좋아한 지도 2005년 정도부터 좋아했어요.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갔던 딱 그 시기쯤에 저는 아스날을 좋아하기 시작을 했는데, 길쭉길쭉한 분들이 나와서 패스 몇 번 딱딱 하더니 골을 넣는 거 보고, 아, 축구가 저렇게 쉬운 거구나라는. 우리나라는 국가대표 경기 보면 진짜 골 안 들어가던데 원래 이렇게 골이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경기가 축구구나라는 걸 처음 알려준 게 아스날이기도 했고, 멋있었어. 좋아하면서부터 언젠가부터 그냥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좀 사라지고 조금 의무적으로 보는 것도 있었고, 약간 저를 투영을 한 거거든요. 암흑기 시절에 아스날에 저도 한창 힘들었기 때문에 투영을 했죠. 8스날, 6스날, 4스날이 고마웠던 시절, 그런 나날들을 보는데, 어쨌든 네, 오늘 이 얘기를 그냥 하고 싶었던 건, 제가 퇴사 같은 휴직을 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종종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해요.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관종인데 그렇다고 막 엄청 큰 관심을 받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운, 약간 샤이 관종이죠. 제일 좋아하는 걸 내가 영상을 배웠으니 해보자 라는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원래 유튜브를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유튜브 보지도 않았고. 근데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이제 PD 준비하면서 뭐 현재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2020년대부터 유튜브는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건데, 유튜브를 할 때 얼굴을 드러내냐 마냐 이런 고민도 되게 많았고, 많다기보다 근데 그냥 가볍게 빠니보틀님 보면서 그냥 느꼈어요. 나이 30 넘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금기시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좀 싫었거든. 빠니보틀님이 그걸 했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네.
유튜브라는 매개체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인스타그램이라는 매개체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내가 정말 무엇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 순간에만 그걸 하고 싶은 건지 10년 뒤에도 하고 싶은 건지 죽은 뒤에도 하고 싶은 건지는 계속 찾아봐야 될 일이지만 제가 지금 당장 졸려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하다가 지금 새벽 4시가 다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잠을 안 자가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그 시절의 인생을 좀 걸어볼 만한 일이지 않나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뜬금없이 맨날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만 올리다가 맨날 친구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새벽에 좀 우중충하고 꿀꿀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은 걸 좀 편집을 해서 좀 올려볼까 합니다. 3분 남았네요. 저는 아스날과 미넨의 경기를 보러 가고 좋은 날, 좋은 하루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잠도 안 자가면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찾고 있으니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함께 찾아가면서 좋은 날들 많이 인생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